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세상에 가족이라곤 엄마와 저 둘뿐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사셨는데요. 제가 어릴 적 아빠와 이혼을 하시고 난 후에 정말 열심히 사셨죠.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만났던 남자친구와 저는 연애 후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집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잘 사는 집이었어요. 30여 년간 인고 부부셨던 남편의 부모님은 사이가 무척 좋으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역시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저는 사실 엄마가 혼자였기 때문에 되도록 결혼을 천천히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생각이 달랐어요. 지은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35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잘 사셨던 모습만 봐서 그런지 나도 일찍 결혼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거든? 처음에 결혼할 때 나를 임신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인고 부부셨어. 나도 얼른 결혼해서 나를 닮은 자식을 낳고 싶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너 지은이었으면 좋겠다. 성규 씨, 나도 성규 씨랑 결혼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 가족이라곤 엄마 혼자인데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엄마가 너무 외롭고 힘들진 않을까 생각을 해. 안 그래도 나 키우시느라고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이제 내가 다 컸다고 시집을 가버리면 엄마 혼자 너무 외롭고 쓸쓸하지 않을까 싶어.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크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 했으면 좋겠어. 지은이 마음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나는 어머님 아들처럼 잘할 자신 있어. 그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머님이 외로울까봐 결혼을 걱정하고 있는 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게 내가 잘할게. 내가 아들이 되어줄 테니까 얼른 나랑 결혼하자. 오히려 나랑 결혼하면 나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어머님 챙길 수 있어서 좋지. 남편은 자신이 아들이 되어주겠다면서 엄마 걱정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라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실제로도 엄마가 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면서 정말 친자식처럼 살뜰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저도 감동을 했지만 저희 엄마도 너무나 좋아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남편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지만 누구보다 반대를 했던 것은 남편의 어머님이셨어요. 몇 번 놀러가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뵙기도 했지만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죠. 그래 왔니? 너희는 어째 매일 이렇게 붙어 다니니? 이제 좀 지겨울 때 되지 않았어? 원래 20대 때는 그냥 몇 번 만나다가 헤어지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 지은이는 여자애가 무슨 남자의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이런 거 다 흉보이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 오지 좀 말렴. 엄마, 왜 그래? 나 지은이랑 결혼할 거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지은이 무안하게. 엄마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지 마. 지은이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엄마는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 이렇게 계속 그러면 나 엄마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지은이랑 혼인신고 확 해버린다. 얼씨구? 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을 해? 연애나 해보고 말을 할래? 네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건데?
나야 네 아빠랑 처음 연애하고 임신해서 아이 낳은 거라지만 솔직히 쟤는 너 말고도 여러 명 만나보지 않았겠니? 넌 억울하지 않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지. 나는 젊어서 아쉬운 게 다른 사람 만나보지 못한 것도 아쉽더라. 그래 봤더니 네 아빠만한 사람 없겠지만 너는 아빠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어린데 무슨 결혼은 결혼이야. 그냥 연애나 해. 그리고 우리 집안에 제가 어울리긴 하니? 시어머님께서는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무슨 결혼을 하냐면서 연애나 하라고 말을 하곤 했었죠. 남편의 나이가 어리고 거기다가 능력도 있는데 벌써부터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님의 속뜻을 다 알고 있었지만 저 역시 딱히 결혼이 급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의 연애 끝으로 남편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자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일은 시어머님께서 밥도 먹지 않고 알아눕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폭언을 쏟기도 하셨죠. 너, 내가 이런다고 너희 결혼 허락할 것 같니? 너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발목 붙들고 안놔준지 모르겠지만 나는 평생 성규 아빠 하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너 같은 애들이 어떤 애인지 잘 몰라. 성규 아빠도 그렇지만 우리 성규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네가 얼마나 여우같이 굴었으면 곳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겠니? 제발 부탁인데 우리 성규 꼬드기지 좀 말아라. 어머님, 저 성규 씨 꼬드긴 거 아니에요. 저희 3년이나 연애를 했고 서로 좋은 감정으로 잘 만나고 있어요. 이제는 서로가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께서 왜 저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이 본다면 제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좋은데 어떤 점이 어머님께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너 그거 몰라서 묻니? 너는 홀어머니의 외동딸 아니니? 다른 집 기둥 뺏어오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네 친정 기둥 아니니? 나는 우리 아들 남의 집 기둥으로 살게 할 순 없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성규랑 잘 말해서 마음 좀 돌려놓으렴. 네 출신이 이런 걸 뻔히 아는데 누가 받아주겠니? 우리 아들이야.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오는가 본데 난 너 허락할 생각 없고 어림도 없으니까 그만 욕심 부려. 저는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사실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시어머님과 연을 끊겠다면서 제가 살고 있던 집에 들어와 같이 살기 시작했죠. 이렇게 남편이 집을 나오고 나서 결국 시댁에서는 저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신혼처럼 행복하게 잘 지냈지만 이내 결혼 생활이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성향부터 생활 방식까지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 남편은 일이 없는 날이면 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일이 없는 날에도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늘 일찍 잠에 드는 편이었습니다. 거의 생활 패턴이 반대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죠. 당신은 뻣뻣하고 FM이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춰지는 시간이 없으면 이게 무슨 부부야. 운동을 하는 것도 그래. 내가 뻔히 자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겠어? 당신은 너무 뻣뻣하고
유연하지 않은 것 같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게 좋지 않아? 당신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평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해. 그런데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늘어져 있으면 피로가 그런다고 풀릴까? 그래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한테 제발 좀 움직이라고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나도 답답해서 그렇지. 당신은 아이 갖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싶은데 서로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니까 언제 시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거야? 당신이랑 나랑 벌써 결혼한 지 5년은 더 지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도 언제 아이 갖냐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라고. 역시 엄마 말을 들을 거 그랬나? 남편은 저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기도 했죠. 특히나 시어머니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얘기를 할 때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상처가 남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런 태도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상 남편의 생활 패턴에 맞추려고 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저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남편이 하는 게임도 하기도 했고,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저를 마치 엄마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오늘은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 뭐 시켜라도 먹지 그랬어. 나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늦는다고 그랬잖아. 어머님한테 나 없어서 밥 못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 아까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 남편 배 쫄쫄 굽는데 나보고 너무 밖에서 나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 엄마한테 얘기했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전화가 왔길래 한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밥 차리고 가라고 했잖아. 근데 밥도 안 챙겨주고 그냥 나가놓고서는 뭐가 놀랍다는 거야? 당신은 주부 아니야? 주부면 설거지도 해야지. 집안일도 다 알아서 척척 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생활만 하는 거야? 뭐? 내가 무슨 내 생활만 했다고 그래. 솔직히 말해보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나는 그래도 당신이랑 생활 패턴을 맞추려고 게임도 하고 늦잠도 자고 했는데 솔직히 당신은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데? 당신은 생활 패턴을 바꿔보려고 노력이나 했어? 난 당신 엄마가 아니야. 왜 매번 밥도 차려줘야 하고 집안일도 다 해야 해? 남편은 저를 엄마로 생각하는 듯이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은 무조건 제가 차려야 하고 집안일도 대부분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태도는 당연하다고 말을 했고 시어머님 역시 이런 남편의 말이 맞는다고 말을 하셨죠. 그런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었던 것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면 누구보다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죠. 엄마, 아빠, 지은이 봐봐요. 이렇게 맛있는 엄마 반찬을 한 번도 배우러 안 왔다니까요. 주말마다 엄마가 반찬 배우러 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무시하고 엄마랑 아빠가 좀 뭐라고 좀 해봐요. 원래 이런 건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는 무슨 자기도 돈 벌고 일하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에이, 그래도 여자랑 남자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우리 성규 말이 맞지? 남자랑 여자는 애초에 다른데
무슨 같이 돈 버니까 나눠서 하라는 거니? 성규 아빠도 평생 집안일 손에 한번 잡아본 적 없다. 그거 다 여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남자한테 시키는 게 어디 있니? 얘 지은아, 너 안 되겠다. 이제부터 쉬는 날에 여기 와서 집안일 좀 배우고 가. 너는 네 엄마가 이런 것도 안 가르쳤니? 여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지은이도 평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집안일 누가 하면 어떻다고 그래? 그리고 당신은 주부로서 생활을 했고 지은이는 직장인인데 주부의 역할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 성규 너도 그렇다. 이런 자리에 네 와이프 지적하면 되겠니? 그래도 가장 네 편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지은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가 가족끼리 너무 애정이 두터워서 그런가 보다. 사돈어른은 안녕하시니? 혼자시라 사돈어른도 많이 적적하시겠구나. 지은이 네가 자주 들여다보고 시간도 보내고 그러렴.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니? 네, 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래도 엄마가 이번에 많이 외로워하셔가지고 한번 내려갔다 오려고요. 저희 임신 준비도 하고 있어서 이참에 내려가서 엄마 얼굴도 보고 기운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아버님은 누구보다 저를 응원하고 아껴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을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대해주셨고, 그런 아들이 선택한 아내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항상 귀중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시모와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점점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습니다. 결혼을 원하던 남편이 맞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심해졌죠. 그래서 그런가 임신을 아무리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시도했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남편과도 자주 다퉜죠. 아니,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당신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괜찮은데 당신한테 이상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피임도 안 하고 매번 노력하는데 임신도 안 된다고 하니 말이 안 되잖아. 다음에 시간 좀 잡아서 불임 검사 좀 해봐. 당신한테 이상이 있을 거야. 임신은 무슨 나 혼자 해? 임신이 안 되는 건 다 여자 탓이냐고. 왜 검사를 나만 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거야? 검사를 할 거면 나도 해야 하지만 당신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한테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서 불임 검사도 해보고 알아보자고. 아, 내가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 당신 만나기 전에 전 여자친구랑 임신했었어. 전 여자친구랑 임신했는데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지웠거든. 이것만 하더라도 내가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내 정자는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임신이 안 되는 건 분명 당신 탓이니까 검사 좀 해봐. 뭐? 지금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임신을 했었다고 말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아이까지 지웠다고 하는 거고?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어? 나 정말 너무 황당하다.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전 여자친구랑 임신을 했었다고 그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 아니, 지금 임신했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랑 임신을 했다는 건데 이게 뭐가 이상한데? 그리고 그때는 바로 20살이라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게 더 무모한 거 아니야? 어쨌든 그때랑 지금이랑 뭐 나이 먹은 것 말고는 별반 달라진 거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 정자는 이상이 없는 거 아니냐고.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자꾸 이런 거에 꼬투리 잡지 말고 지금을 생각해야지.
왜? 불임일까봐 찔려?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나 황당했어요. 결국 이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임신까지 했었고 아이까지 지었던 걸 말을 한 것이었죠. 황당해하는 저를 보고는 오히려 말을 돌린다면서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어요. 저는 검사를 해보았지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해지니 생리불순이 생기는 것 같다며 듣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에서는 제가 불임인데 시집을 보냈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는 불임인 딸을 시집 보냈다면서 엄마에게 매번 따지기 시작하셨죠. 아니, 사돈. 아무리 그래도 제 기능 못하는 따님을 시집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라면 응당 임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딸도 출산을 해보셨던 분께서 이것도 확인을 안 하고 시집을 보내신답니까? 아무튼 바깥 양반 없으셔가지고 불쌍해서 받아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십니까? 사돈은 이미 알고 계셨죠? 아니 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딸아이가 검진을 받아보니 그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사돈께서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딸 임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저희 아들 이세도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도 있고요. 그런데 불임인 딸을 시집 보냈다니 제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이미 사돈은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야 몇 년 전에 임신도 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는 불임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사돈, 저희 돈 보고 결혼시키려고 하신 거죠? 따님 불임인 거 다 아시고도 결혼시키려고 하신 거 아니냐고요? 저 이거 가만 못 있습니다. 저 8억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깟 임신이 뭐라고 8억까지 위자료 청구를 한답니까? 그리고 불임 아니라고 검사상 나오지 않았나요? 이미 결과로도 저희 딸 불임이 아닌 거 나왔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저한테 그러는 건 참겠는데 우리 지은이한테까지 이렇게 압박을 하셨나요? 그건 저도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의 이혼에는 시댁과 친정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양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시어머니는 지독하게 저희 엄마에게 압박을 해왔어요. 불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결혼시킨 거라면서 폭언을 일삼았고 매번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제가 걱정할까봐 마음속으로 감내하던 엄마는 결국 속병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속병이 한번 생기고 나니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고 결국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자 시모의 막말은 더욱 심해졌죠. 아이고, 너희 엄마도 참 웃긴다. 자기 거짓말한 거 들통나니까 속병이 나다니 너무 웃기지 않니? 예, 너도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니? 우리 집안 잘 사는 거 알고서 며느리로 들어오면 편하게 살겠다 싶어서 온 거 아니냐고. 너희 엄마는 8억 위자료 청구한다고 하니까 덜컥 겁나서 속병 생긴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저희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도 그런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에게 계속 전화해서 압박하셨잖아요. 8억이나 위자료 청구하겠다면서 어머님 하시는 변호사들 많다고 협박하셨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됐습니다. 저도 이런 집구석에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뭐가 되었던 저 더 이상 성규 씨랑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예,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성규랑 못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성규가 너랑 못 산단다. 임신도 안 되는 애가 그것마저 속이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데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니? 너희 엄마도 결국 거짓말한 거 들통나니까 그렇게 가신 거야. 아휴, 아무튼 모전 여전이라고. 너도 똑같은 거 같구나. 지금이라도 우리 성규 곁에서 떨어져 준다고 하니 고맙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는 시댁에 대한 정도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분쟁이 끝이 나고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사건은 이혼 후에 발생하게 되었죠. 어느 날 이혼을 하고 나서 저에게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어릴 적 후원을 해주었던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부잣집으로 입양을 가서 지내고 있던 중에 보육원으로 찾아갔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꼭 저를 만나야 된다면서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그 아이는 자신의 친부와 친모의 사진이라며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사진 속에는 시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는 저에게 자신은 지금 입양을 갔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친모라는 사람 때문에 자신을 후원했던 분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병을 얻어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문이 보육원에서 듣게 되었고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어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바로 그 아이의 사진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니?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야? 혹시 너 우리 아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던 거니? 그래서 임신도 안 되고 불임이었던 거야?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니? 너 혹시 이혼 다 마무리되고 이제 와서 사실 꺼내겠다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라면 마음 쳐보라. 우리는 너 다시 받아줄 생각조차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님,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가 보네요. 아이 보면 바로 기억을 하실 줄 알았는데 기억을 지워버리셨나? 어머님, 리무진에서 내린 저 아이 좀 제대로 봐주세요. 얼굴이랑 이런 거 좀 자세하게 봐주시라고요. 어머님,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으세요? 어머님 왜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13년 전에 낳으신 아들이잖아요. 뭐?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 그리고 나는 성규 낳고 나서는 아이 가진 적도 낳은 적도 없는데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네가 누군데 나보고 너를 낳았다고 말을 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 기억 안 나세요? 하긴 낳고 나서 바로 버리셨는데 기억이나 나실까 모르겠네요. 김상철 씨는 기억나시죠? 이 아이 아빠인데. 어머님도 잘 아시는 분 아니신가요? 이 아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김상철 씨가 돌아가시면서 보육원으로 가서 자랐고요. 평생 부모님 사진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사진 속 여자 어머님 아니세요? 저희 엄마가 이 아이 보육원에 있을 때 후원을 해줬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결혼식 사진 보여줬더니 거기서 어머님을 봤다고 하네요. 자기 생모라면서 저를 찾아왔는데 진짜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님은 제가 데리고 간 아이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아빠 이름을 시어머님께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시어머니의 외도로 인하여 낳은 자식이었어요. 13년 전 아버님은 해외 근무로 나가신 상태셨고, 어머님께서는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알아본 결과 시어머님께서는 그분과 13년 전이 아닌 무려 30여 년 전에 만났었던 것이었죠. 상간남은 시어머님의 첫사랑이자 동네 오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양아치로 유명한 사람의 아이를 가졌지만 결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그쯤 선을 봤던 시부에게 임신을 했다고 해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시부의 아들이 아닌 상간남의 아들이었죠. 시모는 결혼 후에도 줄곧 상간남을 만나다가 13년 전까지 임신을 했던 것이었어요. 아이를 지우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그대로 키우고 낳아서 입양을 보냈는데 상간남이 이 사실을 알고 아이를 데리고 와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얘 내 아이 아니라고. 여보, 오해해요. 저 당신 말고 만난 사람 없다는 거 알잖아요. 저 지은이 요망한 것이 자기 이혼했다고 복수하려고 이상한 누명을 씌우는 거라고요. 여보, 제발 이거 믿지 마세요. 어떻게 13년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척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미 40대였고 그때 임신을 하기 어렵다는 거 당신이 잘 알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정말 이 아이의 엄마인 거야? 13년 전이라면 내가 해외에 있을 텐데 그럼 그때 다른 사람이랑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독한 말을 했던 거였어? 떳떳하시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그거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불임이라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시고는 결국 돌아가시게 하고서 이까지 일로 저에게 요망하다고 하세요? 억울하시면 간단하게 유전자 검사해 보세요. 그거면 친자인지 아닌지 나오잖아요. 아, 여기 아이 말고도 어머님 아들인 성규 씨도 같이 해야 되겠네요. 무슨 소리야? 내가 유전자 검사를 왜 해? 내가 이렇게 떳떳한데 그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런 말 나오는 거 자체가 너무 불쾌하다. 없는 이야기 네가 꾸며서 지어낸 거 아니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말을 해? 여보, 얘 말하는 거 하나도 믿지 마.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너 말로 사람 죽이겠다 정말? 그렇죠. 말로 사람 죽이겠죠? 어머님, 지금은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는 사실도 아닌 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세상을 등지셨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저희 엄마가 받은 스트레스만큼은 안 받으시겠네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밝혀내야 하니까 꼭 유전자 검사 받으시길 바랄게요. 야, 너 이거 뒷강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엄마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거짓말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은 거 가지고 이런 일로 이따위 복수를 한다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제가 던진 폭탄은 시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저를 찾아왔던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 모두 시아버님의 자식이 아님이 밝혀지게 되었죠. 결국 시어머님과 남편은 시아버님에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나에게 미안하다면서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시모의 말만 믿고 자신도 저희 엄마와 제가 작당 모의를 하고 자신과 결혼을 하게 한 것이라 생각을 했다면서요. 당신 그때 정말 미안했어. 생각해보면 당신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건 나였는데 그때는 왜 당신이 나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 생각했는지 모르겠네.
장모님도 그때는 당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나 봐. 당신 상처받았던 건 생각도 못하고. 이제 와서? 우리 엄마 그때 받은 스트레스에 비해서 당신 엄마가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 곁을 떠나겠냐고. 그때는 내 말 하나도 안 들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후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이랑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제발 영 끊자. 미안해. 아빠가 더 이상 자기는 자식이 없다고 하셔. 그때 엄마가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모전 여전이라고 했던 거, 그거 결국에는 엄마 얘기 아니냐면서 아빠가 엄청 화를 내셨어. 엄마가 싹싹 빌고 있는데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당신이 한번 아버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안 될까? 아버지가 그래도 당신은 이뻐했잖아. 내가 왜? 당신 집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아버님이 아무리 날 이뻐하셨다고 해도 당신 자식이 아닌 사람의 아내인 며느리가 이쁠까? 내가 이뻤던 건 당신 자식의 아내였기 때문이지. 남의 자식 아내라서 이뻤던 건 아니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정말 황당하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숨겼던 건 당신 엄마인데 왜 죄 없었던 우리 엄마가 벌을 받아야 했는데? 그거 알면 이렇게 뻔뻔하게 연락 못하지.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아버지한테 연락 좀 해줘. 다 오해였다면서 말만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 역시나 모전자전이라고 피는 못 속이네. 그걸 어떻게 오해라고 얘기를 하니? 거짓말쟁이라면서 우리 엄마 모욕할 땐 언제고. 난 당신 엄마랑 같지 않아서 거짓말 못해. 그러니 그렇게 힘들면 당신이 직접 아버지 찾아가서 싹싹 빌던가 해. 남편은 한 번만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달라며 부탁을 해왔지만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셨고 그 때문에 엄마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을 얻게 되었는데 정작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평생 하고 살았던 어머님은 고작 이혼으로 끝났다는 것이 처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았죠. 그래도 평생 시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편하게 사셨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아버지와 연이 끊어지고 난 후에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해요. 지금껏 아무런 일도 해보지 않으셨고 부유하게 사셨던 시어머니의 씀씀이를 남편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웠던 것이죠. 종종 남편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의 벌을 조금씩 받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저는 이 세상에 가족이라곤 저 혼자밖에 남진 않았지만 언젠가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엄마 덕분에 잘 살 수 있었다고 고맙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